자, 갑시다. 자, 이제 원리합계를 가는데 원리합계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 빠진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연금 상환과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건 다루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리합계 자체를 다루지는 말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등비수열합 중에서도 원리합계를 다뤄도 상관은 없는데 연금이나 상환처럼 지나치게 복잡한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경제수학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경제수학 안에서 원리합계를 본격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다루더라도 조금만 다뤄라, 기본적인 것만 다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적금 정도의 문제까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 부르는 거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원리합계가 뭔지 한 번만 볼게요.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원자가 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10,000원을 집어넣어놨을 때 그 10,000원이 내가 집어넣은 원래 금액,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리가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계속 불죠. 그죠? 그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자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복리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법밖에 안 나와요. 등비수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어떠냐? 거의 대부분 다 단리법으로 갑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거의 다 단리법으로 가요.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복리법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유는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자를 측정하는 방법. 정말 단순하게 이자 측정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이자를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붙여줘요. 원금에다가만. 자, 그럼 복리법은 뭐냐면은, 복리법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자도 고객의 돈이지 그 고객의 돈에다가 이자를 붙여줘야지. 그래서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거. 이게 복리법이야. 복합적으로 이자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나중에 통장을 만들면 알겠지만 통장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은행 종사자인 것 같은데, 저희 첫 번째는 자유입출식 통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금 통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적금 통장이 있어요. 자유입출식 통장은 뭐냐면은 그냥 돼지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 맘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자유롭게 입출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예금은 뭐냐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하나를 딱 넣어요. 근데 돈을 집어넣을 때 기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왜? 그 기간 동안에 못 빼요. 못 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기간으로 10,000원이라는 돈을 예금을 해놓잖아요. 그럼 1년 지날 때까지 못 빼요. 대신 이자를 복리로 쳐줘요. 대신 이자를 조금 세게 줍니다. 여기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돼지저금통이에요.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얘는 이자를 좀 세게 줘요. 적금은 뭐냐면은 내가 10년짜리 적금을 붓는데 매년 돈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매년마다 돈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자, 예금을 한 번 넣고 땡, 적금은 매년 넣는 거예요. 자유입출식 통장은 내 맘대로 넣고 빼는 거고, 다만 예금 적금은 내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 꺼냅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중도 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자를 다 빼버려요. 이자를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뺄 수는 있는데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인정이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예금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예금을 했다고 치고 기간은 그냥 한 10년? 몰라. 그냥 계속 예금해놓는 무제한 기간 예금이라고 할게요. 그냥 계속 못 빼는 거예요. 자, 그때 100만 원을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원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해놓냐? 1년당 이자의 비율이에요. 연이율. 1년당 이자의 비율입니다. 자, 연이율을 10%라고 한번 칠게요. 그럼 연이율 10%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이 딱 지나가면 이자가 딱 10%만큼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가. 자, 그러면은 이때 내가 맨 처음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자, 1년이 지나가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10%면은 100만 원에 10%, 1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100만 원의 원금에다가 10만 원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1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년이 더 지나갔다. 그럼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은행에는 120만 원, 110만 원 찍혀 있는데? 그렇지만 이자는 원금에다가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만 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원금에다가 총 이자가 2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지나가 있으면 은행에는 120만 원 찍혀 있습니다. 괜찮죠? 단리법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또 지나가면은 얘는 결국 돈이 13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N년이 지나갔다. N년이 지나갔다. 그럼 얘는 최종 금액이 얼마냐? 100만 원에 10만 원씩 N번 곱해진 금액이 최종적으로 통장에 찍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최종적으로. 자,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괜찮죠? 자, 그럼 복리법은 처음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자, 1년이 지나가면 어때요? 어차피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에 통째로 10% 이자가 붙어서 얘는 110만 원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전 금액에 통째로 100%에다가 10%를 더한 110% 금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1.1배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1년이 더 지나갔다. 그럼 이 금액에서 통째로 이자가 붙어요. 이 금액의 10%면 11만 원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121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단리로 봤을 때는 1년 차에서는 똑같은데 2년 차부터 금액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연이율 10%인데 만 원이 더 붙어 있어요. 치킨 한 마리. 한 마리는 못 먹는구나. 반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100만 원에다가 여기서 1.1배 됐잖아요. 또 1.1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의 통째로 10%가 늘어나는 거니까 110%, 1.1배가 돼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그래 뭐 1년 더 지나갔다. 133만 1,0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00 곱하기 1.1에 세제곱이 돼 있나 보다. 결국에는 N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N년이 지나가면은 100만 원에다가 110%가 총 몇 번? N제곱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을 따라갑니다. 등비수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예금의 내용이에요. 예금의 내용. 자,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적금이 나옵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 변동 금액을 넣는 경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적금을 붓는데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번 10년 동안 10번을 적금을 붓는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10번째 말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라. 자, 이때 연이율은 똑같이 10%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내가 집어넣은 금액, 이게 웬만하면 표를 좀 그려놓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아래쪽은 내가 돈을 집어넣는 입금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 현재 시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1년 초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왜?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보려고.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연초로 한다 그랬을 때는 가장 극단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1년 초에 집어넣은 시점을 그냥 편의상 2021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뭐 22년이지만. 그죠? 2021년 1월 1일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그때 100만 원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동일 시점에서 100만 원이 찍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100만 원을 또 적금을 부어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2년 초에 2022년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또 이렇게 100만 원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건 작년에 집어넣은 100만 원, 이건 올해 집어넣은 100만 원이에요. 각각 금액을 합쳐서 이자 책정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집어넣은 금액은 맨 처음 집어넣은 금액대로 이자 붙여서 갑시다. 자, 얘 1년 지났어요. 이자 얼마예요? 10% 붙죠?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1배가 돼 있을 거예요. 괜찮죠? 얘는 방금 집어넣었는데 이게 이자가 붙을 리가 없겠죠? 그죠? 안 붙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3년 초에도 돈을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2023년 1월 1일. 그러면은 3년 초에서 2023년 1월 1일이 됐을 때는 요 금액이 또 그대로, 이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이자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또 작년에 집어넣은 거니까 또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지? 121만 원에다가 110만 원. 그렇죠? 여기까지 집어넣은 게 121만 원에 110만 원. 그리고 올해 집어넣은 또 100만 원까지. 이거 다 합친 게 지금 현재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이에요. 괜찮죠? 자, 이걸 언제까지 집어넣었어요? 10번째까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10년 초.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10년 초면은? 자, 얘 2030년이에요. 괜찮죠? 2030년입니다. 10년 초니까. 자, 그럼 이걸 계속 그대로 집어넣어서 10년 초까지 집어넣었다 라고 친다면 얘 2030년 1월 1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금액 얼마일까요?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그죠? 10번? 아니죠, 9번이죠? 왜냐면은 9년 지나갔어요. 만으로 딱 9년.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1.1에 9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100 곱하기 1.1에 8제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도 100 곱하기 1.1에 그죠? 딱 만으로 7년 지나갔으니까 7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제곱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10년 초에 집어넣은 금액 여기 100만 원까지 있겠죠. 이거 싹 다 더한 게 2030년 1월 1일 통장 딱 보면은 찍혀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10년째 말, 10번째 말의 원리합계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이에요? 아직 더 지나가야 돼요. 10년 말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말로 가면은 최대한 극단적으로 찍으라 그랬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2030년은 맞겠죠? 자, 근데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웬만하면 극단적으로 찍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은 이자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연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년당 이자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1년이 딱 지나면 이자가 10%가 돼 있겠죠? 그러면은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아예 하나도 없다가 딱 하루 지나가는 순간 이자가 뿅 하고 10%가 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그 대부업체 광고 보잖아요. 막 무 나와서 막 춤추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30일 무이자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1년도 안 지났는데 30일 무이자. 그러니까 무 나와서 막 이자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럼 뭘까요? 30일 동안 이자를 측정을 안 한다라는 거는 이자는 30일만 계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이자를 측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1년 만에 10%뿅 붙는 게 아니고 10%를 365로 나눈 엄청 작은 이자가 매일매일 붙는 거예요. 매일매일. 괜찮나요? 매일매일 붙는데 그게 딱 만으로 1년이 딱 됐을 때가 딱 정확하게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됐어요. 만으로 1년이 됐나요? 안 됐죠? 364일 지났잖아요. 그럼 364일치 이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10%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니죠. 하루 이자 모자라요. 하루 이자 모자라요.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그거를 1년치 이자로 봅니다. 그냥 하루를 무시해요. 괜찮나요? 하루를 무시하고 그냥 1년치 이자가 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업계 종사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얘기예요. 하루 이자를 그냥 꽁으로 준다라는 게.
괜찮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루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저기 은행에서는 그 하루치 이자가 조가 돼요. 하루치 이자가. 괜찮나요? 엄청난 손실인데 고등수학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간다는 거야. 왜? 아니 여기서 지금 10% 이자를 365로 나누면 하루치 이자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걸로. 괜찮죠? 1년치 이자가 붙은 걸 봅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항상 연초면 1월 1일, 연말이면 12월 31일. 그래야 그나마 하루치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2022년 12월 31일에 넣었어요. 연말에 넣어서 연초에 뺐어요. 2023년 1월 1일에 뽑았어요. 그럼 하루 만에 돈을 집어넣고 뺐잖아요.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원래 하루치 이자가 붙는데 고등과정에서는 그 하루를 무시해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자가 안 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괜찮나요? 그래서 초에서 말로 갈 때는 이자가 붙은 걸로 보고요. 한 번 더 붙은 걸로 보고 말에서 초로 갈 때는 이자가 안 붙은 걸로 봅니다. 괜찮죠? 이거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매번 봐야 돼요. 매번.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이자가 붙은 걸로 보겠죠. 9제곱 100 곱하기 1.1의 8제곱.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자가 붙은 걸로 치는 거야. 이게 왜 붙었고 왜 안 붙었는지 이게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날짜를 세서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루를 무시한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생각해보면 감이 좀 올 겁니다. 한마디로 10번째 말의 원리합계 2030년 12월 31일에 찍혀있는 내 통장 금액은 요거를 다 더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원리합계가 찍혀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초항은 110만원, 공비는 1.1배, 항은 10개. 괜찮죠?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1.1의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라고 줘요. 괜찮나요? 무슨 뭐 2.5로 계산하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1123번 요거를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1023번이네. 자, 그러면은 연이율이 4%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립을 한대요. 5년 동안이면 만으로 5년 찍혀야 됩니다. 만으로 5년. 자, 그러면 일단 5년 동안이니까 일단 5번 넣을 거예요. 보통 5년 동안 넣으면 5번 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입금할 때, 이거는 통장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매년 초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1년 초, 2년 초, 3년 초부터 5년 초까지, 4년 초도 하자. 자, 그럼 여기도 1년 초, 2년 초, 3년 초, 4년 초, 5년 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처음에는 다 그리고 보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 친구가 또 100만원 집어넣을게요. 여기도 100만원, 여기도 100만원, 여기도 100만원, 여기도 100만원. 그렇죠? 그럼 언제 원리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5년째 말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요때 찍히는 요 원리합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자가 4%라 그랬으니까 얘는 104%가 돼 있겠죠? 1.04배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갔을 때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야. 괜찮네? 5번. 초에서 말로 갈 때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00 곱하기 1.04의 5제곱. 그럼 당연히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4번 붙는 걸로 보는 거고 얘는 이자가 3번 붙는 걸로 보는 거고 얘는 이자가 2번 붙는 걸로 보는 거고 마지막 게 이자가 1번 붙은 걸로 볼 수 있다. 괜찮죠? 그죠? 자, 요거를 싹 다 더해주면은 5번째 말의 원리합계, 내가 집어넣은 이 적금 통장의 원리합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초항, 공비는 1.04, 그쵸? 항은 5개, R-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개수 제곱 빼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이에요. 자, 이때 1.04 왜 곱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괜찮죠? 왜 붙는지 직접 표를 만들어 봐야 알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죠? 1.04의 5제곱을 얼마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1.2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04에서 1 뺐으니까 0.04 분의 100 곱하기 104니까 1.04니까 104 곱하기 1.2에서 1 뺐으니까 0.2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0.04로 0.2를 나누면 5배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104만 원의 5배 520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괜찮죠? 나는 은행에다가 500만 원 집어넣었어요. 근데 520만 원이 찍혀 있어요. 이 20만 원이 지금 이자로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은 1025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다 풀었어? 어디 갔냐? 오, 다 맞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1026번은 틀렸다. 다 맞았어? 다 정리했네? 이야, 잘했어요. 내용 이게 잘 될까? 동물이 이게 잘 될까? 오케이. 단리법은 몰라도 상관없어? 다행히도 괜찮지. 오케이. 좀 질문할 거 있을까? 이거 숫자가 이상해. 응? 답이 3번 나오는데. 숫자가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 근데 얘는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3월부터는 이런 거 이제 풀면서 연습해야 돼. 이런 거 풀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참 미치겠네. 이거 24번이지. 또 화이팅. 아니, 둘 다 0.3%잖아. 얘도 0.003이지. 아이고, 0.3%면 1.003이지.
1.003 1.003에 똑같이. 아이고. 자, 일단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냐. 얘는 지우는 지금 총 24개월째 넣고 있어요. 이 10만원씩 24번입니다. 민석이는 매달 20만원씩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20만원씩 12번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자 한번 붙으면은 0.3%니까 1.003이죠. 10 곱하기 1.003.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항이 23개 차이 나잖아요. 얘는 이자가 24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03의 24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이자가 23번 붙겠죠?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고 말아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이자가 11번. 12번 붙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20만원의 이자 0.3%에 해당하는 걸로 12번 진행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도 20 곱하기 1.003의 11제곱으로 보면 되겠고, 이것도 20 곱하기 1.003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지우가 집어넣은 이 적금의 원리합계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그리고 공비의 항의개수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민석이가 집어넣은 금액, 민석이는 총 12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공비는 1.003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그리고 공비의 항의개수 제곱 빼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요게 좀 차이가 나요. 은석아, 괜찮으니까? 민석이는 돈을 저렇게 집어넣었대. 은석이는 잘 계산했을까? 아, 했네. 미안. 근데 여기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아. 자, 이게 문제가 뭔지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문제점이 지우가 24개월 말에 받은 금액은 민서이가 12개월째 말에 받은 금액이 몇 배냐, 이거에 몇 배냐라는 거예요. 괜찮죠? K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누면 돼요. 나누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1.04로. 근데 얘 계산 못 하잖아요. 이거 1.04 제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눠놓고 보면은 얘들은 서로 똑같으니까 약분 가능하고요. 1.003도 약분 가능하잖아요. 괜찮죠? 이 통째로 놓고 보면 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괜찮나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거 약분 가능해요, 둘이. 자, 약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1026번 좀 가볼게요. 1026번. 자, 이거는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026번.
개 틀렸다고. 고개 1026번. 오 잠깐만 답 맞았어. 잘했네. 나 이거 어떻게 풀었지? 그래도 꽤 어려울 텐데. 24에서 그냥 11로 제대로 했더니 나오던데. 잘했어. 자면 안 돼. 한번 해볼까? 알았어. 힘내. 오늘 힘들지. 아이고 연장 수업이라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특강 없잖아. 화요일까지가 마지막이지. 혹시 내용 좀 이해됐나? 좀 어렵지. 다시 좀 설명 좀 더 해줄까? 왜냐면 저쪽에서 봐도 저기 지우금액 보면은 총 20 곱하기 1.003이지. 총이? 1.003이? 잠깐만. 10,000원짜리 옷이 10% 가격 인상했으면 얼마지? 10,000원짜리 11,000원이지? 10% 인상했으면 원래 금액 100%에다가 10%를 올렸으니까 110%지. 110%는 110 나누기 100이죠. 퍼센트가 퍼가 나누기고 센트가 100이니까 1.1이 돼요. 그러니까 110% 10% 올렸으면은 110% 1.1 100.3이지. 그러니까 1.003이에요. 100으로 나누면 소점이 앞으로 2개 됩니다. 아니 100.3에서 100으로 나누면 소점 2개가 앞으로 가지. 1.003이지. 원래 100.3에서. 오케이. 안 돼! 오케이. 이게 될까? 진짜 괜찮아. 지금 이 표정이 동화가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표정. 그러니까 되긴 됐는데 본인이 안 풀었기 때문에 아직 좀 찝찝한. 괜찮을까? 알았어. 나연이도 괜찮을까? 오케이.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답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더 커. 그게 아니야. 더 커요. 이게 이렇게 많이 틀려. 자, 1026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8,8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맞았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죠? 다 이거지? 그럼 답이 13,000만 원이에요. 그치? 1억 3천. 괜찮을까? 잠깐. 이게 아직 좀 헷갈릴까? 아니 이거 되는데 이거 됐어? 나누기가? 아니 나누지 말고 약분을 해요. 그럼 얘는 1.003에 12제곱을 A라고 한다면 A 빼기 1이지.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1이지. 근데 이게 뭐 그냥 얘를 약분하면 1.003에 12제곱 플러스 1이지. 그렇게. 그럼 얘 약분해서 요거 나오잖아요. 그럼 1.003에 12제곱은 1.04니까 2.04. 반대로 했는데 약분하면 1.02분의 1이지. 이거 더 많지 않나? 그냥 약분하면 1.0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6.04.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맞아. 약분은 저기 자 우리 요거 괜찮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저 약분해주면은 이거 얘를 a로 놓고 본다면 a 빼기 1, 이건 a제곱 빼기 1. 약분하면은 1.003의 12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약분하면은 2가 되니까 따라서 K는 2분의 1.003의 12제곱 플러스 1. 근데 얘는 1.04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2.04. 1.02배가 될 거예요. 1.02배. 자, 1026번은 문제가 뭐냐면, 자, 은서가 괜찮을까? 그죠? 아, 이 아저씨가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노후자금을 2021년부터 500만 원씩 적립을 하려고 한대요.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500만 원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년 초 2021년 초 1월 1일 그러니까 1년 초에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2년 초에 또 집어넣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10% 증액한 금액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서 1년마다 내가 연봉이 10%씩 그냥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노후 대비하려고 돈을 10% 올려서 그냥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2년 초에 2022년 1월 1일에 집어넣는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에다가 110%배 550만 원 적금 하는 거예요. 괜찮죠? 전년도 집어넣은 금액보다 10% 더 인상된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 괜찮은가? 그죠? 아예 넣는 금액 자체를 증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년 초에 집어넣는 금액은 또 3년 초에 집어넣는 금액은 550만 원? 아니에요. 이거 2제곱한 거 집어넣는 거예요. 괜찮죠?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증액하려고 한다. 집어넣는 금액을, 적립 금액을. 괜찮네? 문제가 뭔 소린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였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러니까 되게 주요한 기출문제입니다. 원리학기 문제 중에서 쟤만 조금 튀어요. 왜? 수능이 이렇게 공식 암기해서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문제집에서 보면 막 기수불, 기말불 막 이렇게 공식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변칙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 안 통해요. 실제로 본인이 표를 그리면서 쓰는 걸 익숙하게 해봐야 어떤 변형 문제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수능에서 원리학계 나올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나오게 됐을 때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가 등장을 할까요? 수능은 절대 여기까지 나온 거 안 내요. 진짜로. 물론 기초 문제들은 똑같은 걸 낼 수 있겠죠. 정말 기초 문제들은 뭐 3 더하기 3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기초 문제는 내요. 근데 어느 정도 4점 이상 되는 문제는 절대 똑같은 거 안 냅니다. 이런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올 리는 없잖아요. 4점짜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신에서나 나오지.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돼서 언제까지 집어넣어요? 노후 대비를 이 아저씨는 10년만 하네요. 그렇죠? 10년 만에 노후 대비를 끝냈네. 자, 어쨌거나 10번까지 넣었으니까 10년 초 2030년 1월 1일까지 노후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초까지만 집어넣은 거예요. 2030년 1월 1일까지만 집어넣었어요. 와, 그러면은 얘는 지금 110%, 1.1배가 총 몇 번이에요? 9번이죠? 10번이라고는 안 돼요. 구항 차이예요. 구항 차이. 괜찮죠? 그래서 내가 1초, 2초, 3초, 4초 하는 거야. 1항, 2항, 3항, 4항 보기 편하라고. 구항 차이예요. 구항 차이 딱 만으로 9년 지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500만 원에 1.1이 9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원리합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때? 아니, 이 아저씨도 이자는 좀 받아 먹어야 되니까 1년 더 지나서 돈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10년째 말의 원리합계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2030년 말 12월 31일 그러니까 초에 집어넣은 금액이 말로 가면서 또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구항 차이 만으로 9년인데 여기까지는 만으로 거의 10년
그죠? 만으로 거의 10년. 하루 모자란 10년. 괜찮죠? 이자가 10번 붙은 걸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이율 얼마예요? 연이율 또 10%예요. 괜찮죠? 연이율만큼 증액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우와 10제곱이 돼 있어요. 얘는 그죠? 만으로 8년? 아니 만으로 9년. 거의 9년. 여기서 이제 9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00 곱하기 1.1인데 이자가 또 9번 붙는 거예요. 와 이거 원리 합계. 자 1분만 막아가지고 마무리 해볼게요. 1분만. 근데 잠깐만. 어차피 물가가 올 거라고 가정사실화를 했으면 건물 사는 게 맞지 않아요? 그치 건물주가 최고지. 건물주가 최고인데 참 그렇지. 건물은 너무 비싸서. 그다음에 이쪽은 500원 집어넣고 이쪽은 300원 집어넣고 그런 거 집어넣고 이거 10년 말이면 거의 10년으로 치는 거네. 10년. 이거 잠깐만 얘는 여기서 이자가 10번 붙었지. 얘는 이자가 10번 붙었고 얘는 이자가 9번 더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1.1배가 9번 더 엎었으니까 10제곱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다시 찍어놔. 그치 다 10제곱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문제가 좀 튀어요. 은성아 미안해. 여기까지만 좀 풀어볼게. 저거 좀 괜찮을까 저거? 저 이자도 이자지만 아예 집어넣은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 미안해 좀만 힘낼게. 와, 좀 문제 이해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자가 총 10번 붙었죠. 얘는 이 금액에서 이자가 몇 번 붙어요? 그치 여기에서 이자가 9번 붙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1.1에 몇 제곱이에요? 그죠 얘도? 맞아 이게 답이에요. 맞았어. 미안해 맞았네. 오케이. 우리 내용 좀 이해될까? 그치. 그래서 얘는 등비수율 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기 1년 초에 집어넣은 금액도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죠. 그 다음에 2년 초에 집어넣은 것도 결과적으로 500만 원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돼. 다 10제곱이.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비가 1이지. 이렇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금액이 와 여기도 이자가 8제곱 다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에요. 다 500 곱하기 1.1의 10제곱. 마지막 집어넣은 금액 자체도 또 1.1의 10제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더한다라고 친다면 500만 원 곱하기 1.1의 10제곱이 그냥 10개 있는 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이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거 10개예요. 공비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괜찮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아니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1.1의 10제곱은 2.6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26에 500배니까 13,000만 원. 그렇죠? 1억 3천만 원이에요. 괜찮나요? 1억 3천만 원. 그래도 10년 만에 노후 대비 잘 했어요. 1억 3천만 원이면 잘했어. 1억 3천만 원이면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연금 없으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옛날에는 이게 1억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요새는 집값이 너무 굉장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아파트 이거 별거 없어 보이잖아. 한 15억 해요. 뒤에는 아파트 하나. 한 건물이 아니고 그냥 한 층에 있는 하나호. 그냥 15억, 16억. 로또 당첨돼도 이거 못 사요. 하나를 못 사. 인생이 역전이 안 돼요. 로또에 당첨이 돼도. 굉장하지 않아요? 서울 집값 엄청난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사실 나도 예전에 자꾸 또 뻘소리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내가 20살 시절 때 방황하던 시절에 한창 워크래프트 3
아시아 랭킹 11위 찍고 있을 때 아시아 랭킹 11위 찍고 있을 때 PC방 알바하고 있을 때 몰라 난 그 말이 되게 싫더라고. 야 알바에 커피 좀 타와라. 난 그게 되게 싫더라고. 되게 싫어요. 되게 뭐랄까 뭔가 인생 막바지 느낌 나고 그냥 좀 그래요. 그냥 난 그게 너무 싫었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그냥 끔찍한 거예요. 진짜로. 평생 20살 때. 그래서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인생을 역전해야겠다. 인생 역전해야겠다. 별의별 생각 다 해봤어. 뭘 하면 될까? 돈을 벌어야 되나? 뭘 하면 되나? 로또 1등 돼야 되나? 로또 1등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뭘지 계속 고민해봤어요. 돈 버는 거는 쉽진 않아요. 진짜로 돈 버는 게. 알바 해봐서 아는데 알바 해보면 알아요. 죽어라 알바 해봤자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요. 진짜로 죽어라 알바 해봤자 1년 한 푼도 안 쓰고 1년 해봤자 1200만 원.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 1억 2천. 100년 동안 일하면 12억. 와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일했는데 아파트 하나 못 사. 괜찮나요? 진짜로 아파트 하나 못 사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한 결과물이 뭐였냐면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공부밖에 없어요. 진짜로 공부밖에 없어요. 예체능? 예체능은 난 진짜 내가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얘기할 건데 예체능만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예체능만은. 이건 진짜 안 된다고. 왜? 즐기는 것까진 괜찮은데 예체능은 보면 알겠지만 그 올림픽 1등 금메달리스트는 기억하잖아요. 은메달리스트 기억나요? 4년만 지나도 아무도 몰라요. 4년만 지나도 금메달 딴 사람도 기가미가한데 지금 1등 아니면 기억 안 해요. 진짜로 1등 아니면. 근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 그죠?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노력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에디슨이 그런 얘기 했었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이루어진다고. 이 말을 진짜 공감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99%만큼 노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 99% 노력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1% 재능으로 갈려요. 진짜로. 절대 못 이겨요.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력 99%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재능 차이로 밀리잖아요. 그냥 하늘을 원망해요. 왜 쟤랑 나랑 동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절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내가 압도적으로 1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다. 그럼 가도 돼요. 가도 돼.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로. 보통 이건 하늘이 타고난 재능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세계 1등은. 그래서 예체능을 하지 말라고. 예체능. 근데 공부로 하는 거는 저기 모든 직종들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1등부터 꼴찌까지 자기가 갈 자리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밥벌이 하면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진짜로. 1등이 아니어도 뭐 1등은 당연히 돈 많이 벌겠죠. 1등은 어딜 가도 1등은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만은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큼 노력 대비 효율이 잘 나오는 것도 없어요. 뭐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나마 공부가 제일 정직해요. 한 만큼 나와요. 진짜로. 다른 거 안 나와요. 노력해봤자 안 나와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사업은 운칠기삼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노력이 30%고요 운이 70%예요. 진짜로.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난다긴다 해도 운을 타고나지 못하면 계속 그냥 바닥에 있어요. 진짜로. 와 그럼 뭐 운이 대부분이네. 그냥 뭐 탱자탱자 하다가 그냥 시대 잘 만나면 뜨겠지. 아니 이 운을 타고나는 사람도 이미 노력으로 받쳐져 있기 때문에 운이 왔을 때 따라가지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들이 운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노력 안 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면 그 중에서 뽑기처럼 한 명씩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면 애초에 그 뽑기 통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그러니까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진짜로 노력만 가지고. 근데 노력도 안 한다? 아 그러면 씁쓸합니다. 진짜로. 그나마 공부가 제일 정직해요. 그래서 나도 생각한 게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 시작한 거고 제대로. 아무튼 미안해 똑발소리 했어. 자 그래도 3분 잘 쉬었어. 3분. 자 그러면 수열의 합으로 갈게요. 우리 혹시 지금 프린트 필요한 사람 프린트. 자 프린트. 자 해설지 필요하면은 좀 이따 뽑아줄게요. 자 우리도 있구나. 그죠? 다시 줄까 새거? 자 여기. 자 그럼 이제 수열의 합으로 갑시다. 수열의 합. 여기까지 우리 수열의 합 했는데 뭘 수열합을 또 해요? 기호가 달라져요. 기호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SN이라는 걸로 수열의 합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N항까지의 총합. S는 서메이션의 약자 S자를 갖다가 쓴 겁니다. 그렇죠? 합이라는 글자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SN의 단점은 무조건 2랑까지도 해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아요? 팩토리얼처럼. 그죠? 5팩 같은 경우만 해도 갑자기 경우의 수 얘기해서 미안해. 5팩 같은 경우에도 5부터 무조건 1까지 다 곱해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순열이에요. 둘 다 순서예요. 둘 다 순서인데 얘는 무조건 1까지 곱해야 되는데 얘는 시작과 끝을 내 마음대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SN 같은 경우도 어때요? 끝항 어디까지 더하는지는 아는데 무조건 1항부터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시그마라는 기호. 시그마는 저기 그 그리스어 문자야. 그리스어 문자로 시그마가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소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작은 소문자 시그마는 저기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표준 편차로 많이 쓰고요. 대문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으로 많이 씁니다. 수열의 합으로. 왜? 시그마라는 이 S자가 서메이션의 약자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그냥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서메이션의 S자의 대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느낌이냐? 아래 끝과 위 끝과 오른쪽 세 개를 구분을 해서 봅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다가 뭘 쓰냐? 합을 하려고 하는 그 수열 대상 일반항을 적어넣어 주고요. 일반항을 적어넣어 주고 아래 끝에다가는 변수 지정 그리고 변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적어놔 줍니다. 그래서 시작항과 끝항 변수가 시작항 끝항 그럼 얘는 뭘 얘기하나? n에다가 3 집어넣은 일반항 값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니까 3, 4, 5죠. 3항과 4항과 5항 그렇죠. 이렇게 나온 세 개 항을 다 더해주는 표시기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압축 표현한 놓은 것 뿐입니다. 압축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자, 팩토리얼도 마찬가지로 압축 표현해 놓은 것 뿐인 거지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죠? 이것도 압축 표현해 놓은 것 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SN이라는 걸로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걸로 보려고 한다. 그걸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현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SN이 좀 더 제약적인 표현일 뿐인 것뿐. 그럼 여기에다가 당연히 1항부터 n항까지 더한다 그러면 n은 지금 변수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n항으로 끝나야 되니까. 괜찮죠? 그럼 끝나는 항이 n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1항, 2항, n항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변수는 뭘로 봐야 될까요? 일반항의 변수. 그러니까 n으로 쓰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가 등장할 때는 일반항을 n번째 항보다는 k번째 항으로 더 많이 씁니다. 괜찮네?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 가는 걸로. 그죠? 일반항을 k번째 항으로 잡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왜냐면 n까지 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 k, n을 상수 취급. 그게 n항까지야. 괜찮죠? 자,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아무래도 SL은 맨날 일반항의 AN인 것밖에 모르는데 얘는 1부터 3까지 K 곱하기 AK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K가 1부터 3까지 총 3개의 항을 더하는 건데 일반항 얘잖아요. 1 집어넣은 거 A1의 1배, 2 집어넣은 거 A2의 2배, 3 집어넣은 거 A3의 3배 이렇게 더한 거예요. 얘가 괜찮나요? 이게 될까요? 변수 K가 1부터 3까지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 그 3개 항을 싹 다 더하는 게 시그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일반항 빼낼 때 SM 빼기 SM 마이너스 할 때 일반항이 얘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AN이 나오질 않아요. 괜찮나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을게요. 자, 이게 수열의 합의 정의고요. 정의. 그러면 당연히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시그마의 성질.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배 AK가 들어갔다. 개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시그마 K는 1부터 무슨 뭐 5까지 아니 3까지만 갑시다. 3까지 3배 아니 4배의 A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다 해봐요. 1부터 다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4A1, 4A2, 4A3죠. 괜찮죠? 그럼 이거 어차피 다 4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예요. 그럼 A1 더하기 A2, A3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로 봐도 되죠? 그거 그냥 4배 한 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4를 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개수는 시그마 안팎으로 유출입이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자, 그럼 두 번째 성질. 그럼 하나짜리에 대한 거를 놓고 봤다면 2개 이상의 수열에 관련된 거. 일반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나와 있어요. 자, 얘는 수열마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 자, 똑같이 시그마 K는 1부터 3개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3개만. 자, 거기다가 AK 플러스 B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또 K가 1부터 3까지 여기 일반항에다가 1, 2, 3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는 A1 플러스 B1, 2 집어넣었을 때는 A2 플러스 B2, 3 집어넣었을 때는 A3 플러스 B3. 그죠? 그냥 예시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덧셈 뺄셈이라면은 이건 뭐 그냥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교환 법칙 성립하죠? 자, 그러니까 A는 A끼리 묶어볼게요. B도 B끼리 묶어볼게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왼쪽 거는 시그마 AK K는 1부터 3까지, D는 또 시그마 BK K는 1부터 3까지. 그거 둘이 그냥 더해놓은 걸로 봐도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괜찮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A1, A2, A3 다 플러스예요. B1, B2, B3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옵니다. 괜찮죠? 자, 얘는 얼마, 부호, 순서 그대로 따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참고. 이거 안 했어. 이걸 첫 번째로 할 걸. 첫 번째로. K는 1부터 N까지 상수. 얘는 얼마냐? 얘는 C의 N배 한 거예요. 자, 왠지 한번 볼게요. K는 1부터 3까지 4, 상수예요. 그러니까 K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4고 2 집어넣어도 4고 3 집어넣어도 4예요. 그럼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4만 3개인 거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가 1부터 N까지 CCCCCC 하니까 CN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실수 나와요. 진짜로 이거 딱 보고 C네 이러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1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겨요. 괜찮아요? 이거 1 10개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문제 풀다가 이 실수 최소 한 명은 합니다. 진짜로. 장담하는데 최소 한 명 합니다.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요. 진짜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자, 얘는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자, 될까요? 될까요? 그래서 되면은 애초부터 4번이라고 하겠죠? 안 되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누군가 실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 분명히. 왠지 한 번만 좀 봅시다. 쟤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BK. 세 개만 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A1, B1, A2, B2, A3, B3. 항딸랑 3개예요. 괜찮죠? 자,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 얘는 뭐예요? 요게 의미하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요. 곱하기 요게 얘기하는 게 B1 더하기 B2 더하기 B3예요. 아, 이거 전개했는데 이게 나올 리가 있어요? 안 나오죠? 말이 안 돼요. 얘는 항이 3개인데 얘는 3 곱하기 3 총 9개 나와요. 당장 A1 곱하기 B1은 있는데 A1 곱하기 B2가 없죠? 그렇죠? 없어요. 이거 갖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그마는 항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뿐 곱셈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괜찮죠? 곱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나눗셈도 어때요? 얘도 시그마 AK분의 시그마 BK. 자,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못 써요. 왜냐면 얘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 써볼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분의 BK는 똑같이 K에다가 1 집어넣은 거, A1분의 B1, K에다가 2 집어넣은 거, A2분의 B2, K에다가 3 집어넣은 거, A3분의 B3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시그마 AK분의 시그마 BK K는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분의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같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실수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합니다. 진짜로. 왜? 매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매년 모든 반에서 한 명씩 꼭 봐요. 왜? 도저히 계산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데 일단 안 되면 나중에 뭐 딴 거 하면 되니까 일단 해보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요. 아무튼 성질은 딱 이게 전부 다요. 1, 2, 3번. 괜찮죠? 이거까지가 끝. 결과적으로는 시그마는 결국 압축 표현인 것 뿐인 거지 거창한 게 없어요. 괜찮죠? 직관화시키기 위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인 거지 뭔가 새로운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1번 정의와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정의와 성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거듭 제곱의 합.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할게요. 세 번째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 엄청 친해요. 자, 그 외에 나오는 거는 이제 분수열 관련된 쩌리들 몇 개 좀 나옵니다. 시그마랑 왜 친한지는 이따가 얘기 한번 해줄게요. 뭐 이름은 그냥 무시해요. 그냥 내 맘대로 붙인 거니까. 그냥 친해요. 왜 친한지 이따가 얘기할게. 자, 그럼 일단 성질. 이게 정의 성질 문제 푸는데 아마 멘탈 좀 깨질 거예요. 시작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진짜 좀 어려워요. 시작부터.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어렵게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저기 그 A단계 좀 풀어봅시다. A단계. 저기 1044번 부터 1054번.
그리고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후딱 A단계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공부 효율을 이제 최대화시키면 A라는 사람은 영시간 공부를 했고 B라는 사람이 시간 공부를 했을 때 20문제짜리 시간을 보면은 얘는 이제 다 집어가 5문제 맞고 얘는 다 풀어가지고 18문제 맞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공부는 효율 따지는 거 아니야.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하는 게 왕도예요. 진짜로. 정직하게 하는 게. 그게 제일 빨라.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문자가 많아지고 응? 응, 해도 되지. 저기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꼴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예, 값구해도 돼요. 값구해도 돼요. 값구하고 싶으면 값구해도 돼. 그러니까 1044가 얘기하는 거는 K는 1부터 5까지 3K 라고 한다면 1 집어넣었을 때는 3 더하기 2 집어넣었을 때는 6 더하기 3 집어넣었을 때는 9 더하기 4 집어넣었을 때는 12 더하기 5 집어넣었을 때는 15 그냥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둘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1045번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의 n제곱 n이구나. n은 1부터 그죠? 7까지 2의 n제곱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3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어디까지? 7 집어넣은 거 2의 7제곱까지 그쵸? 그러니까 위에 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밑에 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시그마의 등비수열 지수함수는 다 등비수열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괜찮죠?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값 계산하라는 건 아니에요. 값 계산은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똑같은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 자체가. 자, 1046번은 i는 1부터 n까지 4i 플러스 3. 이거 봐봐요. 일반항이 지금 1차함수죠? 4i 플러스 3. 그죠? 아니, 변수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지금 4예요. 기울기 4. 공차 4. 괜찮죠? 공차 4잖아요. 1차 함수랑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공차 4. 1항이 7일 때인 등차 수열이에요. 괜찮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 2 집어넣으면 11. 3 집어넣으면 15. 4 집어넣으면 19. n 집어넣었을 때는 4n 플러스 4. 그쵸? 초항은 7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항은 n개. 그쵸? 1부터 n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1047. 얘는 지금 2차 함수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못해요. 아직 계산을. 자, j 곱하기 j 플러스 2. 1부터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6. n까지 갔잖아요. n 집어넣으면 n 곱하기 n 플러스 2. 자, 항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아요. 가는 게 되면은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괜찮죠?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묶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묶어내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해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묶어내려면 하나씩 하는 거예요. 얘가 1항이겠지 뭐, 얘가 2항이겠지 뭐, 얘가 3항이겠지 뭐. 그쵸? 그러면 항번호랑 숫자 봐봐요. 얘는 지금 앞뒤에 곱으로 만들어져 있네. 괜찮죠? 1일 때는 1, 뒤가 3, 2일 때는 2, 4, 3일 때는 4, 5.
아, 그럼 얘는 잠깐만 앞에 게 항번호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몇 항이에요? n항이겠죠? 그러면 얘는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네. 시그마 일반항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걸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일반항 K번째항을 뽑아봅시다. K번째항은 또 앞뒤에 곱으로 만들어져 있죠. 괜찮죠? 자, 그러면 항번호랑 앞에 숫자가 똑같아요. K로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항번호랑 뒤에 숫자가 2 차이 나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2로 쓰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AK 대신에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로 묶어낼 수 있으면 돼요. 괜찮나요? 똑같죠? 괜찮나요? 변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값 계산하는 거라서. 그죠? 자,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그걸 묶어낼 수 있게 하는 게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51번부터 1054번까지. 1048번부터 1050번까지.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 봅시다. 돌아와야 돼요. 1분만 있다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또 얘가 1항, 얘가 2항, 얘가 3항. 그쵸? 얘가 지금 n항이구나. 그러면 1048번은 일반항만 잘 찾아내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니까 얘는 그쵸? 똑같이 K는 1부터 N까지 AK. 그쵸? AK만 잘 뽑으면 돼요. 그럼 공차가 2잖아요. 1차의 개수가 2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 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딱 N 집어넣었을 때가 모양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항, 2항, 3항. 뭐 그럼 얘는 n항이 되겠네. 그쵸? 당연히 K번째 일반항은 3의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3의 K제곱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1항, 2항, 3항. 뿔마 왔다 갔다 하네요. 와, 초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공비가. 괜찮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K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K-1제곱이죠.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항, 이건 몇 항이에요? 자, 4제곱이 81, 5제곱이 243, 6제곱이 729. 그죠? 짝수제곱. 6항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지금 K는 1부터 6항까지 AK 다 더한 거구나.
K는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1051번부터 1054번까지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분만 이따가 설명해 볼게요. 자, 앞에 거 다 푼 친구들은 유형 열심히 풀고 있네요. 자, 근데 어차피 여기는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1054번까지밖에 못 풀어요. 거듭제곱의 합은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55번부터는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한 번만 해볼게요. 다들 잘했는데? 자, 얘는 그쵸, 항마다 따로 계산해주면 돼요.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AK 플러스 K는 1부터 10까지 BK. 자, 이때 마이너스 1은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시그마 AK 4로 쓸 수 있고요. 시그마 BK 7로 쓸 수 있어요. 3이에요. 괜찮나요? 이거 지금 3이 어디 갔냐? 이거 3이 어디 갔냐? 3이 없네. 그쵸? 미안. 3이 어디 갔어? 3으로 빼야 되겠다. 21에서 4 뺐으니까 17이구나. 미안. 17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또 앞에 개수 빼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빼기 5BK잖아요. 그럼 얘는 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BK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2는 앞으로 빼내면 되고 5도 앞으로 또 빼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시그마 AK 지금 4.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시그마 BK 7. 8에서 35 뺐으니까 마이너스 17. 4 곱하기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68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53번과 1054번 이것도 문제만 후딱 쓰고 문제 풀어볼게요. 다 풀었어? 다 풀었구나. 안 풀었어? 미안.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찢는 게 되면은 합치는 것도 돼요. 지금 우리 이거 계산 못해요. K제곱 플러스 3 합치란 얘기예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변수 K고 1부터 10까지잖아요. 괜찮죠?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3에서 K제곱 빼기 2를 빼주면 돼요.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어때요? K제곱 지워지니까 5가 나오겠죠? 이해될까? 그러니까 5만 10개 있는 거예요. 5라고 하면 안 돼요. 50. 괜찮죠? 자, 요게 만약에 전개해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다 써오면은 1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0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빼기 1부터 집어넣으면 1제곱 빼기
2제곱 빼기 10제곱 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죠? 전개해서 쓰면 그냥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돼요? 그래서 1제곱, 1제곱, 2제곱, 2제곱, 10제곱, 10제곱 하니까 3에서 2 뺀 거 5, 3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3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그러니까 5만 10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너무 길고 지저분하니까 압축식 표현을 가지고 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모르겠다. 아니, 시그마가 나왔다. 머릿속에서 일단 다 집어넣어보고 그렇게 풀어서 쓰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으면 풀어서 쓰고 안 되겠으면 그냥 압축된 걸로 정리해서 푸는 겁니다. 그죠? 껍데기에 불과해요. 표현 방식이. 자, 얘는 1부터 8까지 k-2의 제곱이 왜 자꾸 들어가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 마이너스 4k. 자, 그럼 어차피 k는 1부터 8까지 k는 1부터 8까지 똑같으니까 k는 1부터 8까지로 놓고 보면은 얘 제곱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k제곱 마이너스 4k를.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독립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것도 독립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그쵸? 그냥 4만 8개 32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갈게요. 자, 1064번 이거 직접 잠깐 좀 풀어볼게요. 1064번 시작부터 어려워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저렇게 압축되어 있는 표현을 봤을 때 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시그마를 다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자, 다 풀어서 쓰는 겁니다. 모르겠으면은. 그거 눈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진짜로. 모르겠으면 다 써보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좌변에 있는 시그마. 1부터 집어넣으면은 A1 플러스 A2. 2 집어넣으면은 A3 플러스 A4. 어디까지? A2n 마이너스 1 플러스 A2n. 다 써보면 보여요. 시그마는 어디까지나 압축식 표현 방법인 뿐인 거지 뭔가 신선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풀어서 쓰면 돼요. 다 풀었는데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압축한 상태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형식적인 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거 따져야 돼요. 맞았어. 오. 2가 몇 개? 네? 2가 몇 개? 어디요? 이거요? 여기 2가 몇 개? 5개.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밑에 것도 잠깐만 연습해 볼게요. 답 나온 친구들은 지금 다 맞았습니다. 등차수열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 없어. 성질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다 풀었으면 이거 시그마 이거 쓴 게 이거잖아. 지금 이게 1항, 2항, 3항, 4 괄호 무시한 다음에 1항부터 2항까지 합이지. 1항부터 2항까지 다 하면 4n 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된 친구들은 1067번 좀 풀어볼게요. 아이고야. 오케이, 답들이 답 맞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K는 1부터 2의 난까지 AK예요. 똑같은 거, 이거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4n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n에다가 그냥 10 집어넣은 거예요. 400. 자, 1067번으로 가봅시다. 자, 모르겠을 때는 다 써보는 게 좋아요.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항을 다 풀어서 써보면은 보여요. 자, 계산을 하면은 안 돼요. 계산을 하면 규칙이 안 보이기 때문에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규칙이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풀어서 쓴다라는 거는 이 거듭 제곱을 풀어 쓰라는 건 아니고요. 시그마를 풀어 쓰는 것 뿐이라서 요것만 풀어서 쓰면은 K에다가 0부터 9까지 넣어본다라는 거예요. 왜? 시그마가 압축식 표현된 건 딱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제곱, 3제곱, 5제곱. 이때 3제곱, 5제곱 이런 것도 그 계산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9 집어넣으면은 19제곱이 될 거예요. 얘도 1부터 집어넣으면은 2제곱, 4제곱, 6제곱, 20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이거를 둘 다 더했어요. 둘 다 더했으면 당연히 뭘까? 지금 답이 5번 나오면 안 돼요. 5번이 지금 몇 명이 나왔는데 답이 5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왼쪽 거는 홀수 제곱합이고요. 오른쪽 거는 짝수 제곱합이에요. 시그마를 풀어서 써보면 위치 관계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1제곱부터 10제곱까지의 2배죠. 결국에 얘는 1제곱, 2제곱, 3제곱
그렇죠. 1부터 20까지 그냥 제곱수들의 합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구해달라고 얘기했죠. 1, 2, 3, 4, 5 보기를 그냥 다 넣어보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봐서 쟤랑 똑같은 거 그냥 찾으면 돼요. 얘를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보기 중에서 찾아내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다 맞았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2번에 있는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죠. 0부터 1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0 집어넣으면 1제곱, 2 집어넣으면 3제곱, 그 다음에 19 집어넣으면 20제곱.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1069번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1069번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SN입니다. 쟤는 시그마 성질로 계산할 필요는 없구나. 그냥 규칙을 잘 찾아봐봐요. K 제곱인가 아니면 이렇게 제곱? AK 제곱. AK라는 일반항. K번째 항의 제곱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본질에 집착을 해줘야 돼요. 겉껍데기 시그마 형식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형태가 달라도 본질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 넣어보면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집어넣었으면 시그마가 또 나오면 안 되지. 그냥 걔가 맞는 거야. 얘가 이렇게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앞쪽에 나와 있는 것만 써봤을 때 1부터 집어넣으면은 3제곱, 2 집어넣으면 5제곱, 3 집어넣으면은 7제곱. 자, 여기다가 n 플러스 1까지 가죠. n 집어넣었을 때가 2n 플러스 1제곱이네. 야, n 플러스 1까지 간다고? n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2n 마이너스 1제곱. n 집어넣었을 때가 2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가 2n 플러스 3제곱. 거기서 빼기. 오른쪽 것만 다시 또 넣어보면은 1 집어넣었을 때가 1제곱, 2 집어넣었을 때가 3제곱, 3 집어넣었을 때가 5제곱, 4 집어넣었을 때가 7제곱. 언제까지 가요? n 집어넣었을 때까지 2n-1제곱까지 가요. 괜찮죠?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는 게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n 플러스 1까지 가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아예 변수랑 항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이 안에는 일반항들끼리 빼서 성질 이용해서 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전개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3제곱 지워주고요, 5제곱 지워주고요, 7제곱도 지워주고요,
마지막 중간에 계속 지우다가 어디까지? 2n-1의 제곱까지 지워지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이렇게 3개 살아남아요. 괜찮나요? 3개. 자,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1제곱까지. 이게 지금 SN이라는 거예요. 수열의 합의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4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9 빼기 1 나오니까 8n제곱 플러스 16n 1 하나 지워놓고 나면은 9만 남아요. 자, 여기까지가 1차. 자, 그리고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S8에서 S7을 빼주면 되지. 자, 이 상태에서 Sn 빼기 Sn-1로 AN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8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어차피 8항만 알고 싶으면은 S8에서 그냥 S7을 빼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8항이니까. 지금 이거 S0가 0이 안 나와요. 이거 규칙은 1항부터 성립 안 합니다. 2항부터 성립해요. Sn 빼기 Sn-로 가면은. 괜찮네? 그치? 뭐 S0는 잘 모르겠으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S8 얘는 8세제곱 빼기 16 곱하기 8 플러스 9 에서 빼기 8 곱하기 7의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9 뭐야? 아니네. 이거네. 16 곱하기 7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8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아니 8로 묶어주면은 8제곱 빼기 7제곱이죠? 8로 묶으면 8제곱 빼기 7제곱 그 다음에 16으로 묶으면은 8 빼기 7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상수항은 지워지니까 그러면 5, 88에 64에서 77, 49 빼면은 15 거기다가 16 됐으니까 요게 지금 120이죠? 136 아, 8항은 13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아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 유형 5번까지는 가야 되는데.